여러분, 세액공제라고 하면 담당 기장 세무사분들이 다 알아서 챙겨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제가 경험했던 회사들 중 사실 대다수도 아니고요, 전부가 이 세액공제는 다 놓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인당 1000만 원씩 세액공제가 되는 금액도 되게 큰 세액공제인데 말이죠. 제가 경험한 바로 보면 사실 90%도 아니고 정말 다 그랬는데 진행했던 20군데 중에서 한 곳도 이것을 하고 있는 곳을 못 봤습니다. 심지어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유튜브에 다뤘었는데 그땐 너무 이제 딱 처음 했을 때라서 대충 다른 듯해서 많은 사람들이 못 보고 지나간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주위를 둘러봐도 이 세액공제를 제대로 챙겨받는 분들을 못 봤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신청한 후 매달 챙길 것도 많은 고용지원금, 그리고 결국 갚아야 하는 사업자 대출은 잘 챙기시면서 한 번 신청해서 한 명당 1000만 원씩 환급해주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는 잘 모르고 안 챙기시더라고요. 그럼 그 똑똑한 세무사분들이 왜 놓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부분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정청구나 세액공제란 단어만 들어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일단 세금이라는 글자만 들어가면 문턱을 느끼죠.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님들 중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다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라고 부르죠. 그런데 아무리 규모가 작고 현재 힘든 곳이라도 최소 1000만 원 이상은 챙겨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바로 이 세액공제입니다. 그럼 이건 누가 해당될까요? 파견제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바꿔주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엄청 단순하죠? 한마디로 근로계약서 하나면 돼요. 2023년부터는 통합고용 세액공제의 일부로 들어갔지만 과세년도 2022년도까지 전환하는 것은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023년 이후로 정규직 전환한 사람 말고 그 이전까지의 정규직 전환한 사람은 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직원을 뽑아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을 시키다가 정규직으로 바꾸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거나 할 예정이라면 이 내용을 잘 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 한 명으로 1000만 원의 세액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세액공제를 왜 그러면 회사들이 그렇게 놓칠까요? 아마 이 이유는 대표님들 회사도 똑같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액공제가 세무와 노무의 중간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기업 담당 세무사분들은 대표님이 누구를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고 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무사회 세미나에서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다룬 것은 봤었는데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를 다룬 것은 못 봤습니다. 가뜩이나 세무사분들도 생소한데 업체 대표님도 따로 챙기지 않으니 거의 안 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고용증대 세액공제 같은 경우 담당 세무사님이 딱 봤을 때 인원이 늘고 유지되는 것만 보이면 세무사무실에서 견적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는 그게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근로자하고 대표님 둘이서 뭐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썼는지 안 썼는지는 그 둘만 아는 사정이니까요. 실제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격리 청구를 진행해보면 경기도 남부 뭐 서울 관할 공무원들도 다 생소하게 여기고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를 받아보는 것은 거의 처음이라고 하는 곳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4개월 전까지 기준으로요. 아무튼 그냥 모르고 놓치면 최소 1000만 원? 많으면 몇천 몇억을 놓치는 겁니다. 인원이 6명 정도밖에 안 되는 치과도 이것으로 9,600만 원을 환급받았어요.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한 환급분을 이미 받았는데 추가로 받은 거죠. 그럼 지금부터는 간단한 조건을 알려드리고 우리 회사는 어떻게 찾으면 되는지 알아볼까요? 첫째, 1년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에 채용한 사람은 당해 연도에 정규직으로 바꿔도 되지만 하반기에 채용한 인원은 다음 해에 정규직으로 바꿔야 대상이 됩니다. 2017년 6월 30일 당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인원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된다고 조세특례 제한법에 나와 있는데요. 그 사람은 17년 7월에서 12월까지 정규직 전환하면 과세년도 18년도에 차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를 18년에 전환시키면 19년에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만약 17년 하반기에 채용한 인원, 한번 7월 5일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때 하반기에 채용한 인원은 17년에 변경시키면 안 됩니다. 18년에 정규직이 되어야 하고 19년에 이제 그 지금 세액공제 또는 격리 청구를 할 때 대상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하반기에 채용한 사람은 그해 하반기에 채용한 사람은 그 다음 해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거 은근히 꿀팁이고 잘 실수하는 거니까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액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 시행부터는 1천만 원으로 바뀌었고요. 그 전에는 700만 원, 그 전에는 200만 원 정도의 세액공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은 꼭 챙겨받아야 하겠죠. 물론 이전에는 정직원으로 전환 후
고용을 유지시켜야 하는 기간이 1년이었지만 18년에 1,000만 원을 바뀌면서 또 2년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2023년부터는 정규직이나 고용중대 세액공제들이 모두 통합고용 세액공제로 통합됐습니다. 다만 2022년까지 이미 정규직 전환한 대상들은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대상이고 2023년도에 전환한 사람도 통합고용 세액공제와 기존 세액공제에서 선택하면 되게 되어 있으니 올해 전환한 사람까지도 정규직 세액공제 대상에 유효한 대상입니다. 세 번째로 2022년 시행법 이전까지는 직원이 늘어야 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요. 고용중대가 사실 그게 어려워서 잘 못 받으시잖아요. 2021년까지 정규직 전환한 사람은 기업의 인원이 줄더라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고용진의 세액공제를 받고 싶어도 고용인원 숫자가 유지되거나 증가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못 받는 분들이 많은데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는 2021년까지는 그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한마디로 2021년까지는 그 인원이 줄어서 고용진 세액공제를 못 받더라도 정규직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어떻게 보면 장점입니다. 네. 오늘은 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를 잘 못 받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규직으로 바꿔야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확실한 팁을 얻어가지 못한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회사에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대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봅니다. 18년에서 22년도 사이에 정규직으로 바꾼 직원이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아쉽게도 16년, 17년도 변경했던 분들은 이미 경쟁 청구 가능 기간인 5년이 지났기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8년부터 정규직 전환에서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대상이 있는지를 매년 찾아냅니다. 해당 대상자의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 및 세액결정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보통 거기에 경쟁 청구를 하는 해의 확정 신고서에 수정되는 부분은 따로 표기해서 첨부시켜서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당연히 이 부분이 어려우시면요, 담당 세무사무실에 문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다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몰라서 못한다기보다 대표님의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회사 내에 근로계약이 변경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니까요. 정리하자면 일단 18년에서 22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람을 찾는다. 그 사람이 유예 조건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전환했는지 파악한다. 그 이후로 대상이 된다면 각각 해당 연도에 맞게 청구를 한다. 오늘은 대부분 회사들이 놓치고 있는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를 다뤄봤습니다. 분명히 잘만 활용된다면 회사에 큰 이익을 줄 겁니다. 꼭 내용을 잘 적용하셔서 큰 돈을 아끼시고 큰 돈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고용인원이 아무리 작아도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병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더 가져갔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꼭 유념해 주십시오. 그럼 이상으로 해결사 조 팀장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